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인이 오면 항상 뭐 신기해요. 이 나라는 미래 같다. 공공시설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완전 선진국이에요. 다른 측면에 보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한국을 여행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모국이 좀 흥미롭지 않나요? 흥미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모국을 외부에서 봐야 돼요. 외부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최정원의 사고실험입니다. 올해 초에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의 작가가 한국을 여행하고 올린 영상이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제목이었고 여러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인용이 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오늘은 그 영상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국을 바라봐 주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에 거주하신 지 10년 차로 뉴요커를 비롯한 여러 매체에 한국에 대한 글을 기고해 오시고 올해 초 한국 요약 금지라는 책을 펴내신 콜린 마샬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어떤 마음으로 일단 출연을 수락하고 나와주시게 됐는지. 신기해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진행하셨던 인터뷰를 재미있게 봤어요. 타일러님도 타일러의 한국말 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짜 좋은 질문 하세요. 그래서 기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재밌었다는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까요? 이 채널의 대화는 다른 인터뷰 방송보다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좋아해요. 진행하신 인터뷰 좋아하는 점이 뭐냐면 길어요. 길어서 또 재미있어요. 길어서 좀 더 깊게 갈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제 콜린님을 모셔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한국 요약 금지라는 그 책의 제목이 굉장히 눈을 좀 사로잡았었거든요. 뉴스 기사 같은 걸 읽다가 발견했던 것 같은데 한국을 요약하는 행위가 한국인들이 그 행위를 더 좋아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K로 시작하는 무수한 단어들이 있고 그렇죠.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김치, 예. 손흥민, BTS, 봉준호. 일단 이 제목은 어떻게 좀 짓게 되셨는지. 예, 제목은 좋죠. 나쁘지 않죠. 제목은 출판사의 제안이었어요. 처음 듣자마자 맞는 제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을 요약하고 싶지 않아요. 한국을 판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것을 피하려고 글 써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요약하면 재미없어요. 재미가 떨어져요. 그래서 나라도 그래요. 사회도 그래요. 요약하면 재미없을 수밖에 없죠. 한국 요약 금지라는 책은 메시지가 있다면 이런 메시지 있어요.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흥미로운 나라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모국이 좀 흥미롭지 않나요? 흥미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모국을 외부에서 봐야 돼요. 외부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죠. 저도 한국에 와서 미국을 좀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됐어요. 그 질문도 맞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우리가 이야기할 것 아니요, 같아요. 지금 해주셔도 돼요. 네. 미국은 법을 중심으로 한 나라예요. 법적인 사고방식 좀 강해요. 미국에서는 진짜 다양한 나라예요. 그래서 공통 문화가 없어요. 부족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법밖에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공통 문화가 있어서 아마 너무 많을 수도 있어요. 인간관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단일 민족이고 물리적으로 작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는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네, 미국인들은 그냥 서로 소송해요. 진짜 소송하는 세계에서 가장 소송하기 좋아하는 사회예요. 미국의 종교는 법이에요. 기독교보다 법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짜 법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근데 한국에 와서 미국이 그런 나라이네 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콜린은 한국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근데 이해가 요약을 통해서는 달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면 이해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접 경험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경험에 대해서 글 쓰면 또 제 경험을 이해하게 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왔을 때 한 달에 2번 한국에 대한 에세이를 썼어요. 그래서 매번 다른 한국과 관련된 주제를 찾아야 됐어요. 그 치킨에 대한 영화를 그거 썼어요. 아니면 한국 차, 아니면 한국 음악, 아니면 한국 건축 계속해서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 돼서 깊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직접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 예, 다양하게 경험해야 돼요. 한국말 배워야 돼요. 그것은 진짜 중요해요. 한국말 배우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미국을 이해하려면 한국말로 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영어를 배워야죠. 예, 그렇죠. 한국도 그래요. 근데 여기 살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는 5년, 10년, 15년 동안 한국말 거의 모르는 상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태원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다른 외국인의 조언을 달라고 할 때 저는 주로 일단 그냥 한국말 가능한 한 많이 배우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한국에 거주하신 지는 10년 차. 예, 처음으로 왔을 때 거의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로스앤젤레스의 한인타운에 4년 살았어요. 한인타운에서 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 문화 충격 같은 것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한국이라는 나라를 왜 조금 흥미를 가지시게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영화였어요. 영화 때문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DVD로 된 한국 영화가 많았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옛날 영화였어요. 그래서 번역은 되어 있었나요? 번역본도 있고 근데 뭐 그 상자 그 자체는 가끔 영어가 없었어요. 그냥 한글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한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영화의 상자 제목을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한글만 배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뭐 한국에 살고 있고 한글로 책 썼어요. 근데 예, 원래 한국 영화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배우기 시작했어요. 어떤 영화를 보셨던 거예요, 그때? 실수와 만수? 아세요 그 영화? 실수와 만수? 그러니까 들어는 봤고 보지는 않았는데. 아 진짜요? 80년대? 80년대. 예. 그 영화의 어떤 점들이 좋아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심 같은 걸로도 이어졌는지. 분위기가 좀 달랐어요. 할리우드 영화와 어두운 편도 있고 밝은 편도 있어요. 뭐 실수와 만수도 그래요. 코미디인데 어두운 장면이 좀 많아요. 그 여러 가지 감정이 한꺼번에 나와요. 할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에는 장르마다 감정 한계가 있어요. 뭐 액션 영화는 이런 감정이에요. 코미디 영화는 이런 감정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다 섞어도 돼요. 그걸 느껴서 즐겼어요. 한번 멕시코 친구 왔어요. 그 멕시코에서 영화 감독이에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신기한 것이 뭐냐면 한국 극장에서 대부분의 영화가 한국 영화였어요. 예,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극장에 가면 대부분 할리우드예요. 그 친구가 한국에서 진짜 한국 영화를 볼 수 있네? 라고 뭐 신기했어요. 그래서 한국 영화뿐만 아니라 한국 영화 문화도 좋아해요. 그러면은 조금 이제 점프하는 질문이지만 그 나라를 이해하는 것과 그 나라가 만들어낸 문화적인 산물, 영화를 보는 건 얼마나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화는 그 나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보는 것을 보여줘요. 뭐 미국 영화 보면, 할리우드 영화 보면 그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미국인들이 어떻게 미국을 보는 것이에요. 한국 영화도 그렇죠. 실수와 만수는 한국을 비판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어요. 코미디인데 그런 영화를 보면서 한국인들이 어떻게 한국을 보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예, 어떻게 보면 영화는 뭐 팬티시예요. 팬티시 뭐 한국말 뭐예요? 팬티시? 환상. 예. 어려워요 한국말. 근데 그렇죠. 영화가 아무리 현실이 아니어도 그 사회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어요. 보면서.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한인타운에서 4년을 살았고 그런데 한국에 살아야겠다라는 건 또 다른 결정이잖아요. 좀 뭐 자연스러운 과정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여기 이사 온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에 살았을 때 팟캐스트 진행했어요. 여러 세계 도시에 가서 인터뷰 녹음했어요. 근데 한국에 왔을 때 인터뷰 한 40개 녹음했어요. 오. 예, 동시에 가디언 신문, 가디언의 한국 도시 건축에 대한 연재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는 것은 한국에 살았으면 한국에 대해서도 깊게 더 잘 쓸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제일 부담스러운 것이 뭐냐면 보증금이에요. 예,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죠. 예,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뭐 아파트를 빌릴 때 보증금은 월세 한 2배 정도예요. 여기는 30배? 미국인들은 못 믿어요. 그 돈을 어떻게 모을까? 미국 사람들은 모은 돈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그 달에 월급밖에 없어요. 한국인들은 돈을 그렇게 많이 모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증금뿐만 아니라 전세. 어떻게 전세를 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러면 이제 주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책에서도 신촌에 되게 오래 사셨다라고 되어 있었고 신촌을 골랐던 이유 중에 2호선 라인이라서가 있었는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호선인 것 같아요. 이 호선. 모든 도시는 제일 중요한 지하철 호선이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호선. 모든 다른 호선과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건 한쪽원이었어요. 다른 쪽원은 강남 아니고 강북 살고 싶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남은 60년대, 70년대부터 다 개발됐어요. 그쵸. 그래서 모두가 비교적으로 새로워요. 고층 빌딩도 높고 뭐랄까요? 좀 더 서양 도시 같아요. 도로도 똑바로 가요. 너무 넓어요. 그죠? 예. 강북은 좀 더 뭐 개성 있나요? 좀 개성 좀 더 있어요. 좀 더 역사도 깊어요. 제가 좋아하는 세운상가도 있고 뭐 청계천도 있고 경의선 숲길도 있어요. 그러한 어번 프로젝트 좀 많아요. 강남에 비교하면. 그래서 예, 좋아하는 이유가 다양해요. 저는 강남 스타일 말고 강북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쪽은 이태원은 안 됐어요. 왜냐면
왜냐하면 뭐 이태원에 살면 한국어를 공부할 압박감이 없어요. 그냥 뭐 모국어로 살고 있어요. 비교적으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다 고려해서 신촌을 선택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 중에 이태원에 살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그러니까 최대한 나를 어떻게 보면 불편한 환경에 일부러 밀어넣는 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편한 환경을 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콜리님 자체가 원래 그렇게 스스로를 불편한 상황,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 도전적인 상황에 자기를 밀어넣는 걸 좀 좋아하시는 분인가? 예, 이태원에 살면 영어하는 뭐 부동산 찾을 수 있고 영어하는 친구 찾기 쉬워요. 어느 정도까지 한국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이태원에 살면. 근데 예, 왔을 때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서 뭔가를 배우고 싶으면 불편한 곳에 가야 돼요. 너무 쉬우면 안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건 영어로 생각하면 sweet spot이에요. 진짜. 그래서 아직도 한국말 잘못하긴 하지만 언어를 제대로 배우고 싶으면 계속해서 매일 조금 더 어려운 것을 해야 돼요. 요즘 책 나오고 반응은 어때요? 예상보다 좋아요. 한국인 독자들이 책을 좋아해서 진짜 반가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 한국 요약 금지라는 책은 주로 영어권 매체, 기고문들, 영어권 독자들을 위해서 쓴 글들이었는데 한국어로 다시 써지고 출간이 돼서 반응을 얻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고 처음에 의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이 어떠신지도 궁금해요. 저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 책은 다른 외국인들이 쓰는 한국에 대한 책을 좀 달라요. 제가 하는 것은 의견 주는 것보다 그냥 경험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외국인의 의견을 좀 너무 중요시하는 거예요. 근데 외국인이라는 단어는 좀 흥미로워요. 뭐 아시다시피 영어로 직역하면 외국인은 foreigner예요. 예. 근데 foreigner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어요? 실생활에서 구어체로 그 말을 쓰는 걸 진짜 들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예, 거의 없는 말이에요. 존재하긴 하지만. 차라리 뭐 you're Korean 예, 그렇죠. 항상 예, oh you're from Korea, 아니면 oh she's Russian. 항상 어느 나라 사람이었는지 외국인, foreigner라는 개념 거의 다루 없죠. 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외국인의 진짜 의미가 뭐냐면 한국인이 아닌 사람. 그렇죠. 로스앤젤레스에 가면 한인타운에 가면 한국인들은 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불러요. 네. 예, 한국인이 많으면 그 장소는 한국이에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한국인이 많은 장소는 한국인 쌤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되게 배타적인 단어. 근데 사실 그 외국인 안에 정말 세상 200 몇십 개의 나라들과 몇십 개의 인종들과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외국인이라는 그 단어 하나로 요약된단 말이죠. 그렇죠. 완전 그래요. 네, 그만큼 이제 한국인이라는 게 사실 단일 인종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빼고 다 묶어버리는 거. 우리도 중요한 단어예요. 아, 그러네. 우리라는 개념도 한국은 되게 많이 쓰는 편인 거죠. 그걸 좋아하지 않은 외국인이 많아요. 내가 우리 될 수 없어. 왜 이거는 저는 괜찮아요. 저에게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외국인들은 좀 더 기분 나쁜 것이에요. 예, 우리 어머니께서 오셨을 때 몇 년 전에 이천에 있는 그 큰 미술관에 갔어요. 국립중앙박물관. 예, 박물관 맞아. 주변에는 5살, 6살 여자애는 우리를 쳐다보면서 엄마 외국인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 웃었어요. 맞지? 외국인이야? 어머니에게 좀 설명해드렸어요. 뭐 she said we're foreigners. 우리 어머니께서 진짜 충격 받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뭐 매일매일 하는 거겠잖아요. 예, 문화자예요. 문화자. 아까 우리가 한국이 외국인의 평가 내지는 시선을 좀 의식하는 나라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외국인은 모든 외국인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보다 선진국인 특히 이제 미국 그 중에서도 아마 백인 그런 역사 있죠.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미국보다 선진국이에요. 뭐 대중교통 보면 더 안전하고 깨끗하고 편리하고 근데 그런 사고방식 뭐 좀 남아있죠. 왜 그럴까? 왜 여전히 있어요? 그게 형성된 거는 한국 전쟁 이후로 다른 나라들의 원조를 받으면서 우리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게 어떻게 그러면 해소될 수 있냐 없어질 수 있냐인 것 같은데 나쁘게 말하면 열등감, 자기 비하적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근데 예를 들면 뭐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 편견이지만 얘기하는 게 거만하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높다. 왜냐면 그들은 200~300년 동안 지구를 지배했었으니까.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더 이상 그렇지 않은데도 여전히 그렇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처럼 시간이 더 많이 걸릴 수도 있는 일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문화는 좀 빨리 바꾸는 문화도 있고 느리게 바꾸는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을 후진국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인이 오면 항상 뭐 신기해요.
이거 뭐 이 나라는 미래 같다. 인천공항 연결하는 그 뭐 공항 터미널, 전철도 예. 예, 진짜 와 그런 거 왜 미국에 없어?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런 시설 공공 시설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완전 선진국이에요. 다른 측면에 보면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좋은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나라가 좋을 수 없어요. 그쵸. 나쁜 나라도 없어요. 나라는 그냥 나라예요.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 예, 원래 좋은 나라, 100% 좋은 나라에 그런 게 없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여행하기 좋은 나라 따로 있을 수 있고 아, 그렇죠. 뭐 살기 좋은 나라 따로 있을 수 있고 뭐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 따로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아야만 하는 것처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아, 그런 목표가 있어요. 한국인들은 완벽한 나라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기서? 뭐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하고 이상적인 나라가 아니면 우리는 부족하다. 아, 라고 생각하는- 예, 부족함 하나가 있으면 음. 우린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경향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해해요. 예, 아쉬운 일인데 예, 이해해요. 네. 제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하나 있었는데 음흠. 한국을 취재하는 모든 기자들은 언젠가 자살에 대한 기사를 써야 한다. 예, 라는- 그렇죠. 진짜 흔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한 거는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특성은 분명한데 근데 그 얘기만 한다는 건 사실 그걸 바라보는 그 나라 사람들 렌즈가 네. 껴져 있으니까 그것만 더 보이는 거기도 할 것 같아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하고 싶은 거죠. 당신들은 왜 우리나라의 자살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마 미국인들은 미국의 상태를 좀 더 좋게 보고 싶어서 미국은 뭐 마약 문제 좀 많아요. 그쵸. 한국은 별로 없어요. 미국 대도시 가면 마약 중독자가 어디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아마 미국인들은 한국 자살에 대한 기사를 보면 미국은 문제가 많긴 하지만 적어도 이러한 자살 문제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에서도 미국의 기사가 소비되는 걸 생각해 보면은 정치에 대한 거 말고 생각하면 제일 많이 들리는 소식은 사실 총기 난사 얘기죠. 그렇죠, 사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의 불행을 소비하는 느낌들이 좀 있고 범지구적으로 좀 벌어지는 일인 것 같기도 해요. 자국에 대해서든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뉴스들을 그게 더 자극적이라서 더 많이 소비하는 것 그렇죠. 같기도 예, 해요. 원래 부정적인 뉴스는 그래요. 뭐 부정적이어서 관심 끌어요. 그러니까 콜린님이 어쨌든 다른 사람들한테 뭐 소비될 때 글을 읽을 때 미국인 작가래 예. 이런 식으로 소비될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이해해요.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은 미국인을 보면 고정관념 있어요. 해당하는 점도 있고 해당하지 않은 점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사용할 수 있어요. 한국인들이 보는 미국인 어느 특징이 있어요? 뭐 자기네 나라가 최고인 줄 안다. 그렇죠. 예, 그걸로 예. 글을 쓸 때 난 미국인인데 미국을 세계에서 제일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될 수 있어요. 예, 아니면 뭐 미국인인데 다른 나라 언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런 예, 좀 일반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 뭐 부담될 수 있긴 하지만 긍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콜린님의 얘기를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성격 자체도 그렇고 긍정적인 걸 많이 찾으려고 하고 더 많이 보려고 하는 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선택인지 궁금했어요. 부정적인 걸 좀 나는 덜 보겠어 아니면 덜 얘기하겠어. 어느 정도까지 그래요. 왜냐하면 뭐 외국 특별히 미국 매체에 비치는 한국은 디스토피아 같아요. 뭐 자살, 뭐 압박감, 뭐 경제적인 압박감, 뭐 공부 압박감도 있어요. 재벌에 대한 좀 나쁜 이야기 많이 나와요. 케이팝 훈련이 너무 그죠. 공장 같아요. 예, 오징어 아마 게임. 이 오징어 게임이 좋은 예예요. 한국은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좀 많아요. 근데 완전 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징어 게임이 혼자 하는 뭐 사회가 존재해요. 그쵸. 한국에서 뭐 그 압박감 있어요. 자살 있어요. 우울증 있어요. 존재하지만 저는 글 쓸 때 외국 뉴스에 나오는 주제를 일부러 비하려고 해요. 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기생충, 오스카 아카데미상 받았을 때 저도 에세이 썼어요. 근데 제가 썼던 것은 봉준호 감독님의 소감이었어요. 소감을 한국말로 얘기했어요. 저에게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예, 다른 매체에서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러면 다르게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식도 있을까요?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해요.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개인적인 관심사를 추구하면 주류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들이 뭘 읽고 싶어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인데 관심이 없으면 잘 할 수 없어요. 성공하기 어려워요. 개인적인 관심사를 계속해서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돼요. 그걸 내가 왜 좋아하는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특징이 뭐냐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아까 이제 한국의 영화 그리고 문화적인 생산물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좋아하는 한국 아티스트, 크리에이터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유재하 좋아해요. 예, 그 80년대 가수 다능한 음악가였어요. 악기를 그쵸. 다 연주했어요. 작사, 작곡, 유재하 다 예, 적혀있잖아요. 예. 미국에 비교하면 프린스 같아요. 오. 예, 진짜 뭐랄까요? 모든 요소를 창조하는 예술가. 유재하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죠.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예요? 저는 우울한 편지. 우울한 편지는 그 사이렌 사이렌 추억에도 추억에 나왔죠. 나왔어요. 예, 네. 그 영화도 좋아요. 처음 들었을 때 텅빈 오늘 밤 좋아했어요. 아. 뭐 처음 듣게 됐을 때. 근데 뭐 시간 가면 갈수록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바뀌어요. 예, 계속해서 그 음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3주일 한 번 들어요. 유재하가 노래를 구성한 코드도 좀 흔하지 않아요. 전반적인 소리가 제가 들어봤던 뭐 대중가요와 달랐어요. 좀 분위기가 다르죠. 유재하는. 그쵸, 정서라고. 목소리까지 달라요. 예. 예. 기억에 남는 가사 같은 것도 있는지 궁금해가지고. 최근에 EBS에서 라디오 인터뷰했어요. 노래 3곡 선택해야 됐어요. 하나는 유재하의 지난 날 선택했어요. 근데 아마 유재하가 생각했던 지난 날은 뭐 70년대였어요. 가사를 들으면 좀 더 뭐 깨끗해요? 맑다? 예, 그렇죠. 맑아요. 만약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유재하 씨를 만날 수 있으면 뭘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의 K-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요즘의 K-팝은 뭐 싱어송라이터보다 보이밴드 많고 걸그룹 많고 아이돌 좀 많아요. 지금 뭐 싱어송라이터 중에 누가 좋은지 궁금해요. 예, 그냥 궁금해요. 뭐 유재하가 죽지 않았으면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어떤 음악을 만들 수 있었는지 궁금해요. 근데 뭐 그 유일한 한 음반도 진짜 좋아서 다행이에요. 사실 아시겠지만 지금 대화가 의식의 흐름이에요. 이거 그렇죠. 편집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 이미 뭐. 놓쳤어요. 이미 생각하는 흐름. 파이팅!